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은 5년 만입니다.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멈춰선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습니다.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전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7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8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지난 11월 대통령께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생, 고령화, 탄소 중립, 지역 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 총 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성과 낭비성 지출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주도하는 초획생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포용사회 구현, 국민의 안정과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획생 경제 실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조 1천억 원을 투자하여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3% 확대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RE100 전력망 구축 비용과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입니다. 지방이 곧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3개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의 교육,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청년 미래적금을 신설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강화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안전 메토드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및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력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도 1조 원 이상 늘려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확대된 ODA는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실용적 ODA로 재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임대형 민자 사업 한도액으로 2조 2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정부가 마련한 핵심 사업의 결실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인철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병도 의원 등 7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총 지출 728조 59억 원에 대해 9조 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 원을 증액하여 1,268억 원을 순감액하였고 결과적으로 727조 8,791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한 2026년도 예산안 총 지출 481조 4,933억 원에 대해서는 6조 1,798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8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17억 원을 순감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481조 3,91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에 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 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하여 정부 행정 시스템의 이중화 및 실시간 백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맞춤형 국가 장학금을 3% 인상하여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을 증액하는 반면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 규모를 감안하여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2,2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보훈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192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휴일 군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최후 개선을 위해 2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 의견으로는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적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등 총 47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기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